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이호종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각 기업 평가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개최되는 본 설명회를 시작으로 평가 업무 담당자들께서도 2022년 협약제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협약 업무의 좋은 스타트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안내사항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 해당 회의 링크 접속하실 때 소속과 성함, 아이디 변경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음소거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션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 주시는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릴 예정이며 수락을 눌러주시면 음성 송출이 가능함을 공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분들의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통해 설명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박세민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협약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게도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상생 문화 확산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7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현재 하도급 분야 협약평가 대상 기업 수가 한 18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협약 참여 기업들이 협약을 이행한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서 점검할 내용을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약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업거래정책과 박세민 과장님 인사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박수현 사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박수현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삼생협력실 정현홍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장 정연홍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이행평가 설명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좀 있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도 평가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올해 준비 잘 하셔서 다들 좋은 평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사회를 보고는 있지만 협약이행평가팀의 팀장으로서 저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관련 예규 개정 등을 통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협약이행평가 업무를 공정위를 지원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약평가 업무를 도입, 운영하는 참여 기업 수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공정위 사무관님들 또 조사관님들 또 이 협약 업무가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인력과
또 전담 부서 등을 구성하였거든요. 그래서 전담 인력을 통해 공정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역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참석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설명회에 대한 간단한 식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시 반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박세민 과장님께서 협약제도 중점 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협약이행평가 주요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협약이행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 이원혁 조사관이 포털 사용 시 주의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의 내용 전반 내지는 협약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명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채팅창 등을 통해 질문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일괄 취합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작년 12월 하도급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 역시 저희 조정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조정원 동의의결관리팀 이민우 팀장을 모시고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지금부터 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협약제도 중점 운용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그 평가 기준은 다 공개가 됐고 결정이 됐는데, 다만 이 그 기준 내에서도 좀 더 그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올해 그 사항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함에 따라서 그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 물건을 만들고 납품을 하는데 이 납품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협약제도를 좀 평가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지만 좀 더 이제 더 나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를 부여하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행사를 할 때 평가를 하든가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실적을 보니 그 납품 단가 연동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러한 실적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충분히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 평가를 받아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그런 어떤 그 납품 단가 연동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따로 평가를 한달지 아니면은 또 하나 무슨 대상을 만든다랄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도급 분야에 지금 최우수 기업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더 우수한 기업들은 저희가 좀 차별화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검토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신 기업들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 평가 기준에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협력사가 인상 요청 금액 대비해 실제 대기업이 인상해준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인상 비율을 지금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중 실제 대기업이 인상해준 금액 인상 실적을 지금 2개를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협력사 하나만 해주면 일단 이 평가 실적에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만점 기준이 1%인가 되는 업종별로 좀 다르겠지만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만점을 받은 이상의 실적이 있으신 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건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실적들이 많이 있으신 부분들은 기업들은 좀 제출을 해주시면 올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해서 좀 더 많은 그 기회나 인센티브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세민 과장님께서 올해 협약 평가 관련된 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바로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행평가 관련된 개요와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설명은 제가 직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존에 배포드렸던 저희 그 설명 그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발송이 늦어서 아직 미도착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PDF 파일 등을 고이드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드렸으니 해당 PDF 파일을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이행평가 개요입니다. 올해 2022년은 작년 협약을 운용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저희 이행평가 준거 기준 나와 있는 걸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제출 서류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협약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할 서류와 통합 메일로 송부할 서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등재해 주실 업로드 부분은 이행평가 실적 자료를 각각 업로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을 통해서는 이행평가 요청 공문 부분을 별도로 한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항목에서 기재되는 것들은 올해 협약 체결 관련된 2022년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협약 체결한 기업 같은 경우에 재협약 사실 통보 공문과 협약 신청서, 협약서 안 또는 실제 체결한 협약서 등을 제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할 부분은 2021년 협약 이행 평가 요청 공문 부분은 좀 이게 같이 섞여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2021년 운용한 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 부분과 올해 체결할 2022년 협약 체결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구분하셔가지고 그 테마별로 묶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표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행평가 일정입니다. 네. 이행평가 요청 공문 접수와 포털의 관련 실적 자료 업로드는 2월 28일 월요일까지 제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접수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현장 실사 부분은 3월에서 6월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소 좀 유동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표기를 좀 못했는데 해당 실사 일정은 저희가 담당자 배정 후 기업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으로 직접 유선 연락을 드리는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는 6월에서 7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결과 통보는 7월 말을 예정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일정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자료 제출 이후 평가 기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신 기업 평가 담당자분들께서는 매년 익숙한 내용이실 부분인데 다만 이제 요 설명회 자체가 협약을 준비하시는 기업들도 신청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다소 지루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경청을 부탁드리고 다만 좀 굵직굵직한 내용 위주로 짧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의 공정성 파트입니다. 협약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해당 대상을 어떻게 협약으로 풀어내는가 이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에서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공정위 하도급법 예규 협약 관련 예규 별표 5상에 로마자 3번 이하의 항목 등을 충실히 사규화하는 부분들로 이행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항목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사규화시키는 것을 첫 번째, 해당 부분에 사규화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두 번째,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준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이렇게 항목별로 세부 배점 사항 등이 나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되겠고, 앞서서 이 부분 사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속 반복될 내용이기 때문에 사규화를 한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사 내의 가이던스나 구속력 없는 실천 사항 등으로 별도의 구속력을 갖추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많은 담당자분께서 아실 부분인데 협약제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등록을 위한 실천 사항은 예규상의 별표 5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게 실제 사규화 됐는지 잘 반영이 됐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전제를 해서 사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가 어려움이 없는데 해당 사규 내용이 전제되지 않고 부분별로 사규가 흩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는 저희 입장에서 해당 부분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실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천 사항 공정 예규상의 별표 5상의 실천 사항과 그다음에 사규의 내용 등을 2단 편제나 3단 편제 등으로 준비하셔서 비교 대조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평가는 저희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걸 변용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변용한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그 근거 등에 대해서 비고란을 활용해서 기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 다음으로 계약 이전 주요 정보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꼭 자동화된 툴을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알림을 수동적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설업의 경우, 입찰 공고 같은 경우 사전 알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좀 사전 고지 등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부분입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는 도입 여부와 변용 여부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 이행 정도에 대한 인정률이 표상으로 1, 2, 3, 4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이렇게 좀 가져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업종에 대한 표준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유사한 업종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 주시면 되겠고 이때 아까 협력업체 등록 선정 기준과 관련된 실천 사항과 마찬가지로 표준 계약서도 내용이 방대하고 업종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사규화된 내용, 표준 계약서와 그다음에 실제 기업에서 쓰고 있는 계약서의 매칭 여부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는 기업들도 계신데 기업분들께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은 표준 계약서와 실제 사용 계약서의 매칭을 3단 편집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비교 대조할 수 있게 또 일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조금 편집을 해서 제출을 주신다라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 조항 관련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는 서면의 명시 여부,
그다음에 권익 증진 방향 설정 여부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권익 증진 조항은 아래에서 언급되는 총 업종 개별 한정 품목이 있긴 하지만 총 8개인데 각 사업자별로 했을 때 최대 7개, 건설업 같은 경우요. 7개 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얼마만큼 들고 있느냐 개수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설정 방향 부분 관련돼서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 보호 정도가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약간 그 평가 척도는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 명시 여부입니다. 가장 하도급 거래에서 중요시 되는 대금 지급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혹 누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서 등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6번째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 여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는 명시 여부와 형평성 있게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기타 항목으로 7번 이하부터는 개별 업종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정당성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정당성은 앞서 언급했던 계약 조건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행 과정에서 드러났느냐를 평가하게 되는데 10번 항목에서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행 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시킨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점수가 할당된 파트입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만큼 대금 결제 수단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부분이 수급사업자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점수 할당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의 점수 평가는 대금 지급 절차의 마감 횟수, 또 지급 일수, 그다음에 현금 결제 비율과 현금성 결제 비율 이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 부분은 저희가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예규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표 등으로 세부 정의 사항 등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충실한 기재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수식이 걸리거나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 결과값만 제시하신다거나 내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냥 PDF 파일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해당 수식을 역으로 뜯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검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엑셀 파일을 제출에 꼭 함께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엑셀 파일에 기재할 때 계산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별 항목에 대한 계산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번 항목으로 페널티 부과 앞서서 이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기업 및 협력사의 페널티 부과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행 결과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여기서 평가하게 됩니다. 페널티 실적이 없을 경우 부과 수준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쟁 조정 절차 마련 및 운영입니다. 개별 제목 표제를 분절해서 각각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텐데요. 분쟁 조정 절차는 직보 체계 등 관련 기구가 마련되었는지, 그 다음에 신속한 조정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이렇게 2가지 항목으로 배점이 각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절차에 대한 마련 부분만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항목으로는 협력사 매출 확대 도모 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증가, 공동 브랜드 마케팅, 공동 정시가 운영 등을 통해 가지고 해당 실적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단위는 상하 두 가지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성평가 항목들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가이던스 드리긴 참 쉽진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에서 협약에 대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선입견을 갖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누락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관련 노력을 기술해 주시면 평가하는 평가자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체 그 예규에서 두 번째 파트가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으로 이제 사전 예방과 사후 감시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전 예방 관련돼서는 하도급 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이 파트가 한 꼭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관련 별표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설명의 자료의 하단 1, 2, 3, 4 동그라미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앞에서도 반복됐던 사규화, 그 다음에 공개, 그 다음에 실제 설치 여부, 그 다음에 설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를 통한 실제 심의 실적, 이 네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그 협력사 등록 기준 취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천 사항 등 이제 예규에서 나오는 별표 사항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해 가지고 사규하시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처 갖추지 못해서 기존에 있는 사규 등을 어떻게든 이제 관련 요소를 좀 찾으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평가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당부드린 것과 같이 3단표 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사규가 흩어져 있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내용들을 잘 취합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 없이 협약 운용을 한 기업들의 노력을 좀 반영할 수 있을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예규상의 실천사항을 모두 다 빠짐없이 넣는다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괄해가지고 사규화하는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그 부분으로 향후 진행해 주시기를 좀 더불어 당부드립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설치 관련돼서는 실질 운영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 내 인사 이동 등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좋게 얻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이 업데이트되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앞뒤로 한 번 더 담당자분들께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나머지 사항 관련돼서도 예규에 붙어 있는 그 별표 사항들에 대한 그 사규화, 공개, 그 다음에 표준 양식의 채택, 그 다음에 서면의 관리된장 사용 여부로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중수 항목이 있고요. 다음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개혁 체계를 위한 실천사항 준수 부분으로 역시 사규화, 공개, 계약서에 반영하고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선택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뒤 계약 체결 시 명확한 납기 설정하는 부분 등이 평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전 예방과 관련돼서 또 두 가지 남은 것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다음에 사내 공정거래 추진 부서 설치, 이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와 관련돼서는 실제 시스템의 설정 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미진한다라고 해도 부분 점수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치했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빠짐없이 기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같은 경우 구매부서 내에 설치해서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예방은 앞서 언급드린 사항들로 마무리하고 사후 감시 시스템 관련돼서는 두 가지 항목입니다. 네, 하도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절차를 마련 운영하고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는가 여부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인 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절차 역시 해당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기타 사내 기구가 있을 경우에 인사 등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변경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인사 규정에서 단순하게 관련 법규 등을 위배했을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추상적 기자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명시한 부분들, 특히 이제 공정거래법, 하도급 관련 법 위반 등처럼 개별 법령을 명시해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어야 좋은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큰 테마를 넘어서 마지막 상생협력 지원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대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수치 등을 많이 이제 실적 자료로 제출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항상 조금 평가원을 하면서 좀 부딪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주시고요. 어떤 계산의 결과값만 나열한다던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산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PDF 파일본으로 결과치만 이제 던져주시기보다는 계산의 근거가 됐던 엑셀 파일을 꼭 첨부하셔서 실적 자료 업로드해 주시고 엑셀 자료 상에서도 각각에 들어가는 개별 변수에 대한 설명,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꼭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원 사항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과 간접지원 제도 도입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이 해당 항목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협약사 또 비협약사의 2차 사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도 인정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언급되는 몇몇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비협약사에 대한 실적도 인정되는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 지원은 그 기업 내 자금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이고 특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보나 기보 같은 기보 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을 통해 가지고 해당 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 혼합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 등으로 개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융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표제나 이런 부분들로 바로 이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물론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구분해서 넣어 주시겠지만은 이게 직접 지원인지 특별 지원인지 혼합 지원인지 사실 카테고리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금융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좀 같이 주셔야 저희가 해당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꼭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간접 지원 제도 도입과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신용보증기금의 공동 프로젝트 부분도 좀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 한 번 더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거의 타이틀, 표제 등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원 및 보호는 지원 규모와 지원 건수, 보호 건수로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다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비협약사에 대한 기술 지원 실적은 인정되지만 기술 보호 같은 경우에는 비협약사의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 2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 지원 사항입니다. 네.
실제 작년에 비지수 기업에 대한 협약 신청이 다소 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 협약 관련돼 가지고 전담 팀도 생기고 인력도 마련한 만큼 협약 제도가 조금 동반지수 편입 기업 외로도 많이 널리 좀 홍보되고 또 전파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은 해당 기업들 본인께서 속속된 기업 부분으로 많이들 노력 주고 계시겠지만은 거래하시는 협력사들 분들한테도 협약제도 등의 안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1, 2차 협력사 간에도 협약 체결될 수 있게 저희가 뭐 현장 실사 나가는 때도 각 기업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좀 해당 협약 제도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부분으로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언급됐던 항목 등에 대한 어찌 보면 그 환류 차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이기 때문에 설명 자체는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이 효율성 증대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 증대 정도를 각각 기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주장 정리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로서 실적 자료를 제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역시 비협약사에 대한 지원 실적도 인정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업종별 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업종별 파트별로 각각 저희가 전체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고 11번 항목의 협력사 대상 매입액 적극적 조정 실적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앞서 공정위 박세민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 아마 이제 협력사들의 요청도 꽤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하도급 거래 영역에 대한 조정 진행할 때 이제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아닌 공급 원가 변동 이슈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등이 올해 작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운영했던 기업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정책 효과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가 담당자분들께서 현업에 계신 실무자들과 잘 의사소통하시면서 올해 공급 원가 상승 이슈나 기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매입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실적이 있다라면 현장별로 좀 잘 취합 정리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소 주의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시는 측면은 좋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그러니까 예컨대 발주자가 도급 대금을 증액해줬고 해당 도급 대금의 증액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증액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섞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 같이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좀 구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가점 항목입니다. 그래서 CCM 인증 취득, 그 다음에 기간 연장 및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그다음에 협력사 경영 관련된 직간접 지원 등을 이제 가점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기간 연장 및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같은 경우에 내년 평가 시 가점 사항에서 좀 삭제된다라는 것은 개정 사항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반영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점 항목 관련돼서 동그라미 8번 봐주시면요. 35페이지인데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별도로 동반성장 지수 부분으로 대리점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지금 하도급 평가에 연계돼서 가점 사항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 하도급 관련된 협약 이행 평가 신청 기업이 사실 지금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공정위에서도 대리점 분야에 대한 좀 독자성을 키우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대리점은 소매 성격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으로 좀 다룰 영역이다라는 부분도 좀 있어서 우리 하도급 거래를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 중에 대리점 거래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계신 사업자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대리점 분야에 대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제도 운영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이참에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지원에 대한 가점 부분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게 각종 지원 사항 등을 진행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재하셔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한 30분 정도 제가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요 평가 관련돼서 이제 평가 포털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실적 자료를 업로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설명은 협약이행 평가팀의 이원혁 조사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포털을 담당하고 있는 협약이행 평가팀 이원혁 조사관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다들 협약이행 평가 포털을 잘 사용해주고 계시는데요. 다만 올해 신규 업체들도 다수 있는 만큼 제가 간략하게 협약 포털 사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앞서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저희 포털 협약 신청하실 때 제출하실 서류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1년 협약 이행 평가 요청 공문, 22년 협약 체결 사실 통보 공문 같은 서류들이 있는데 해당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공지사항에 게시글로 예시를 올려놓았습니다. 기존에 제출을 하시던 기업께서는 그대로 활용해 주시고 만약 어떠한 양식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시는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해당 게시글을 참고하셔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정거래 협약 신청 단계는 보시다시피 크게 협약 신청, 이행계획, 실적 등록 및 평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 간담회 때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다시피 협약 신청 이후 한 번, 이행계획 등록 이후 한 번, 총 2번의 조정원 담당자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요청해드린 대로 현재까지 진행을 잘 하셨다면 지금 기업에서는 이행계획 접수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실적자료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약 접수 단계이거나 혹은 협약 신청을 안 하신 기업이 있다면 이 설명회가 끝나는 대로 차례대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신규로 평가 신청을 하시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가입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털 사이트 goid.ftc.go.kr에 접속하셔서 신규 업체 등록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공인인증서가 아닌 오른쪽에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신규 업체 등록을 클릭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되 주의하실 점으로는 우편 번호는 5자리로 기입해 주시고 홈페이지 주소에는 맨 앞에 http://와 맨 뒤에 슬러시를 꼭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후에 사용자 신규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네, 해당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를 모두 기입해 주시고 사용자 만료일은 해당되는 일로부터 5년 이후의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정원에 연락하여 주시면 저희가 가입을 승인하여 드립니다. 승인 이후에는 해당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사용자 정보 변경 화면에서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래와 같이 183페이지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새로운 팝업 창이 열리면서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신규를 클릭하시면 아이디를 기업당 최대 3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만약에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로그인 오류의 수가 5회를 초과했거나 아이디를 비밀번호로 분실하셨을 경우에 저희 조정원 쪽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안이 급박해서 지금 바로 로그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제 직통번호인 026363-9215로 연락 주시면 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협약 신청하기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은 협약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협약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협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네, 적혀있는 안내사항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기입합니다. 중견기업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견기업을 협약 구분을 중견기업으로 선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반 현황 탭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 2019년, 2020년 회계감사 보고서 기준의 데이터를 기입하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협약 신청서 탭으로 클릭해서 넘어가신 이후에 우측 상단에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협약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화면입니다. 네, 보기와 같이 협약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시면 해당 신청서를 출력하셔서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또한 2020년 감사보고서를 같이 업로드하면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협약서 샘플을 업로드하시고 체결일은 2021년 1월로 선택합니다. 평가 항목은 일괄적으로 체크하여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평가 항목을 일괄적으로 체크한 이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협약 신청서 탭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협약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 조정원에서 협약 신청을 확인한 이후에 협약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행계획 등록입니다. 이행계획 요약서를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여 업로드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협력사 등록입니다. 협력사 등록 탭 하단에 있는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이후에 해당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기입하고 업로드합니다. 반드시 양식 변경이 없어야 하며 공란이 있어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란 없이 엑셀 파일을 저장하여 주시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업로드한 이후에 저장 및 완료를 하시면 저희 조정원 담당자께서 확인한 이후에 이행 계획을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었으면 비로소 실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실적자로 등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자로 등록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우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모든 실적이 요약되어 있는 실적 요약서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적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에 있는 실적이 있는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실적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시고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간략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는 하나의 항목에 여러 개의 실적 자료 등록이 가능하며 원본 파일 역시 별도의 파일 형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정량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숫자도 같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대금 지급 일수가 20일이라면 해당 항목의 파일 업로드 버튼 왼쪽의 빈칸에 2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저장을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모두 기입이 완료되셨으면 저장 및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실적자료 등록을 완료하시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적자료 요약서에는 증빙 자료를 올리지 마시고 요약서만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히 쓰시면 저희가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적자료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세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적자료로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털 공지사항에 데이터 오류 및 업체 정보 변경 시 오류 해결 안내라는 게시글로 공지사항 올려놨습니다. 해당 항목을 참고하시면 데이터 오류를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조정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평가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안내 이원혁 조사관의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 접수된 내용은 제가 직접 질문을 읽고 박수현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고요. 혹시 그 사전 질의 등을 통해서 소화가 안 되는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 의사를 밝혀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영상 송출을 연결해 가지고 질문자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접수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박 사무관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해당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평가 시 해당 실적 증명을 위해서 근거 자료로 신용평가사를 통해 받은 공문 데이터 등을 현상 실사일 이후로 추가 제출했었는데 올해 역시도 기업 회계 결산 미완료 등의 문제로 인해서 4월경에나 관련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평가 자료 제출 기한으로 안내된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제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관련 제출에 대해서 좀 지침을 주면 좋겠다라는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감 개방도 작년에 처음 평가를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40에서 50여 개사가 실적을 제출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이제 실적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4월 정도에나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감 개방도와 관련한 그 해당 자료에 대해서만 4월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 이외의 실적 자료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로 좀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감 개방도와 관련해서도 신용평가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는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실적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객관성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신용평가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실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저희가 봐서 제출하신 그 내용대로 뭐 그대로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일감 개방도를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제출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사항에 있어서 바로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분쟁 조정 절차 마련 및 운영과 관련된 질의 사항인데요.
분쟁 조정 절차 관련된 해당 창구를 마련했지만 협력사에서 관련 부분으로 접수한 사례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해당 항목에 대해 배점된 점수가 이런 경우에도 100%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 여부 등의 근거에서 창구가 마련된다면 인정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창구 자료가 마련되면 접수 건수가 없다 하더라도 배점된 점수가 100%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분쟁 조정 절차와 기구를 마련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수급 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와 창구를 마련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세부 배점이 들어가고 해당 항목별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분쟁 건수가 없으면 그걸 일부러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급 사업자와의 분쟁 건수가 없다, 뭐 의견 요청, 뭐 의견을 제시하는 수급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마이너스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좀 잘 세부적으로 챙겨가지고 뭐 절차라든지 창구들을 잘 마련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 건수하고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다음 질문사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역시 같은 분의 질문이었는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와 관련돼서 하도급 업체 하나여 요거의 질문 카테고리는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행평가 대상 하도급 업체에 한해서 이제 관리대장, 서면 관리대장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준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체적인 업체로 넓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그거에 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와 관련된 실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가점 항목 관련된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항목 관련입니다. 작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헷갈렸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협약 체결 협력사 리스트 제출 관련입니다. 인터넷 협약 포털에 협약 체결 신청 및 이행 계획 등록 시 협력사 리스트를 제출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그 협력사의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출을 위해서 협력사 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또 추가로 관련 내용 등을 빼고 자료 업로드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모두 입력되지 않으면은 자료 업로드가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팀에 있는 이원혁 조사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질의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에 질의 주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협력사 리스트를 업로드할 때 해당되는 담당자 개인정보, 그러니까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업로드 가능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현재 시스템상 그 부분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협력사 리스트를 주시던 기업들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좀 부담스럽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기입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담당자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하시고, 이메일 주소라든지 연락처 같은 부분도 임의의 값을 기입하셔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저희가 협력사 리스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사 기업명, 뭐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뭐 더 필요한 주소, 그 정도만 저희가 있으면은 저희 평가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 담당자들의 개인 정보가 기입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해당되는 값들은 임의의 값으로 기입하셔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저희가 현장에서 좀 질의받고 또 채팅창 등을 통해서 지금 질의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질의 사항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시간 내에 소화 가능하고 또 답변 가능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좀 대응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뭐 추가 질의 등을 직접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답변하기 어렵거나 답변하기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메일 등을 통해서 지금 관련해서 질의 주신 부분들에 대한 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락처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메일 등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저희 채팅창 등을 통해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저희 이행평가 절차와 관련된 내용 등도 좀 많아가지고 박소연 사무관님 외에도 저희 팀에서 즉각적으로 답변 가능한 것들은 좀 답변자를 좀 정해서 현장에서 정해가지고 답변 가능한 사람이 좀 답변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사항으로는 대금 지급 절차 관련된 마감 횟수 부분이 이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대기업만 해당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업 평가 기준이 이제 업종별로 10개가 되어 있고, 대기업용 평가 기준에 보시면은 대금 지급 절차 마감 횟수, 그다음에 대금 지급 일수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별표 평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표를 보시면 하도급 대금 지급 일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질문 주신 마감 횟수 부분은 대기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절차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협약이행 평가팀 조상길 대리님이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사항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설명 자료 4페이지 공정거래 협약 포털 및 통합 메일 송부 자료가 언제까지 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서 2021년도에는 1월 3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월 28일까지로 아마 기재되어 있어서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요청 자료 제출 자료 관련하여 우선 4페이지에 있는 저희 아마 협약 체계 이행 평가 요청 공문부터 해가지고 자료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제출 자료들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마 이행 평가 요청 공문하고 이제 재협약 체결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2월 달에 특히 이행 평가 요청 공문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좀 1월 말로 받쳐서 그럼 2월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에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 요령이 언급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동반이 규정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메일로 드리긴 하겠지만은, 동반이 관련된 내용은 동반이 사이트나 해당 부분으로 좀 확인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다만 저희가 요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다음 질문 사항은 하도급 심의위원회 인원 선정 시 지책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별도 인사 명령 없이 대표이사 명의 위촉장 수여하는 방식도 점수 인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심의위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실전 사항에 보면은 내부 심의위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관련한 담당 임원은 항상 있어야 되고 1인은 있어야 되고 그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의 임원 또는 직원, 그 회사 임원 또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는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내부의 규정이 있으면 좋고 별도의 뭐 인사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글쎄요, 이게 위촉이라는 부분을 제가 그 회사 내부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위촉이라는 부분이 그 기능을 커버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하도급 거래 심의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그 해당 기능을 맡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 그 부분이 뭐 회사 내부적으로 그게 뭐 임명이 됐든 위촉이 됐든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도급 심의위원회 관련된 위촉 관련된 내용 또 질의가 있었는데 앞서 박사무관님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었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으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설명 자료 관련돼서 이제 부분 103페이지를 21년 8월 개정된 평가 항목 대비 39페이지에는 좀 평가 항목 등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건 아마 이제 개정 사항 부분은 이제 내년 평가 반영 사항이 있을 거고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협약 그 평가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운용하셨던 또 작년에 적용됐던 예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저희가 기타 설명 자료 등에 대해서 이제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고이드 사이트를 통해서 정오표를 좀 향후에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좀 발견이 되면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대리점 분야 평가 점수가 100점 미만이면 하도급 분야 평가 가점은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답변 드리자면 100점 미만이더라도 점수 비례해서 가점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일감 개방도 관련된 내용 있었는데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아까 박사무관님께 주신 내용으로 역시나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었을 것 같아서 해당 질문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질의응답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 메일 따로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 주셨는데 역시 저희가 질의사항 조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 사항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 부분으로 예정된 시간을 좀 살짝 오버하고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추가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일단은 그 이제 사전 채팅창 등을 통해서 계속 좀 질문을 주고 계신데 또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사전에 입수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또 메일로 소속과 신원이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메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채팅창 말고 지금 현장에서 질의된 사항과 관련돼서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 주실 분이 있다면 그 질의 의사를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요. 지금 방송 화면으로 연결을 해서 조금 질의를 들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의사가 있는 분은 좀 의사를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속이랑 성함을 이야기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화신의 이원도 책임이라고 합니다.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공정이 따로 동반이 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동반성장 지수 평가할 때요. 근데 동반위에서는 어차피 공정위 실적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뭐 상생이라는 게 어차피 뭐 협력 업체를 위한 건데 공정위 뭐 이제 실적 입력됐다 해서 동반이는 안 되고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평가 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공정위에서 네.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동반위에서 평가를 하고 그걸 이제 50대 50으로 합산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동반성장 지수 결과를 발표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동일한 그 실적 자료가 공정위에서도 평가되고 동반위에서도 평가되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막고자 해가지고 동반위 쪽에서는 아마 이제 공정위 쪽에 그 실적 자료 제출한 거 이외에 그 비하도급 거래에 있는 그런 업체들 간에 지원을 해주셨던 실적이라든지 뭐 지역 사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셨다든지 그런 실적 위주로 제출을 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 쪽의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협력사와 관련된 실적 위주로 제출을 해주시고 동반위 쪽에다가는 그 이외에 법상의 하도급 거래 관련된 협력사 이외에 다른 부분과 관련된 지원 부분 실적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양 기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저 말씀 나온 김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최우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각사 해가지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님 표창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뭐 올해도 똑같나요? 그 한 명이나. 그 부분은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실무자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반성장 지수 결과 다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향후 그 최우수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행 모범 사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또 위원장까지 이제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올해 뭐 확정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으로 좀 이른 것 같고 제가 그런 결정권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작년의 사례는 뭐 참고하실 수는 있겠죠. 작년처럼 뭐 그 정도의 뭐 표창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확정이다라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질의응답 사항까지 협약 관련된 내용은 모두 진행을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동의의결 제도가 하도급법에도 전면적으로 들어왔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행 관리를 조정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해당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동의의결 관리팀의 이민우 팀장님을 모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팀장님. 네. 말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의 이민우 팀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거의 마지막 세션으로 알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10분 내외로 이제 동의의결 그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례부터 잠깐 볼까요? 예. 그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 그리고 다음으로 효과, 그리고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의결 제도 개요입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그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 회복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이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중대 명백해서 약간 고발까지 이를 수 있는 사항이나 카르텔 해당하는 사건은 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원사업자인 그 해당 회사가 공정위의 이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심의 막바지로 심사 보고서로 이제 심사관 존치 의견으로 약간 수십억 원의 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팀 검토해 본 결과 뭐 법적인 쟁점이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지금 이제 벌점이 부과되면 향후에 좀 다른 행정적인 제재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제 동의 의결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안이 이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좀 약간 뭐 부당 결정이나 대금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피해 구제를 할지 이런 방안을 좀 담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동의 의결로 신청하게 되면은 그 좀 타당성 여부를 공정위가 판단을 해서 협의된 시정 방안으로 이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도 있다는 이제 좀 사례가 되겠는데요.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먼저 이제 동의 의결을 신청을 먼저 하게 되면 이제 개시 여부를 공정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동의 의결 절차가 개시가 되면 사건의 조사나 심의 절차는 중단이 되고요. 만약에 개시가 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절차가 재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 의결안을 좀 잠정적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이해 관계인 관계 행정기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서면 협의를 거친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고요. 거기서 좀 더 안을 다듬게 되면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동의 의결안을 확정하는 심의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심의에서도 이제 동의 의결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시정 방안대로 이행하시는 걸로 이제 사건은 종결이 되고요. 향후 이제 이행 관리만 잘 해주시면 절차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동의 의결 제도 도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의결 제도는 이제 2011년 12월에 공정거래법으로 최초로 도입이 됐고요. 향후 이제 표시광고법에 도입이 됐다가 한 향후 10년간은 딱히 입법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먼저 대리점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의 의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대규모 유통업법, 그리고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이제 사업자의 가장 이제 뭐 중점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하도급법에도 이제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돼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좀 더 살펴보면 그 공정위는 이제 제도 이제 동의 의결 제도 도입 확대되고 절차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좀 취지로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활성화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도 이제 동의 의결 절차가 일단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앞으로 전 분야의 도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그 공정위에서 이제 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절차에 이제 서면 심리 방식도 도입을 해서 향후 절차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동의 의결이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를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총 17건의 신청이 있었고 9건이 인용이 됐습니다. 14년 이제 네이버 건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이제 3월에 애플코리아 건까지 그 9건의 인용건이 있었는데 현재 남양유업과 애플코리아 건은 지금 시정 방안이 계속 이행하는 중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위 주관으로 지금 이행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 의결 제도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의 의결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 그리고 경쟁 당국인 공정위에게도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좀 자발적으로 시정을 해서 시정 질서를 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데 일단 사업자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의원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향후 이제 공정위 행정 절차나 아니면은 민사
다른 이제 피해 상대방과의 민사 사건도 대응하는 이런 노력에 들어가는 이제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상 불확실성이 바로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과징금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자진해서 이렇게 좀 시정을 하겠다라는 걸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나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좀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대상으로 왜 좀 이런 그 참고하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이제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인데 평가 기업이 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 평가 점수의 감점이나 평가 등급의 하향 또는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협약 기간 동안에 이제 하도급법 위반의 조치를 받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제 감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위가 지금 협약 결과 발표를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그 등급이 법 위반이 종결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년 같은 경우에는 7개사 그리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사가 평가 결과가 보류가 되고 등급 공표가 유예됐었는데요. 법원의 심의 결과 이렇게 이제 시정명령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하향 또는 감점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도급 분야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그 기준에 보시면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중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에도 감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좀 더 유익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법 위반에 따라서 이제 등급 변동 사례를 좀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년에는 이제 4개 기업이 하도급법 그 위반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이제 최우수나 우수로 예상됐던 등급 외로 결정이 됐고요. 20년 같은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1개 업체는 최우수로 원래는 좀 잠정적으로는 좀 결과 점수로는 나왔었는데 등급 외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걸 봤을 때 그 동의의결 제도가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대상 기업에게는 무척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의결 이행 관리는 앞서 이제 이호정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체계 변화가 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동의의결이 확정이 되면 시정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정위에서 직접 이행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후 관리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2020년 5월에 공정거래법이 좀 개정되면서 이 이행 관리 업무를 저희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좀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법에도 모두 적용돼서 하도급법, 가맹, 유통 모두 다 저희 그 조정원에서 좀 이행 관리 업무는 일원화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이제 개시 확정이 된 사건들은 저희가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이제 조정원에서 이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라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과거 사례 분석 그리고 업무 매뉴얼 제정 등을 통해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좀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신청인의 동의의결 이행 사항을 좀 면밀히 관리하고 저희가 성실하게 이행을 지원을 해서 이런 좀 거래 질서 개선이나 저율적인 상생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이민우 팀장의 설명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좀 저희가 질의사항 관련돼서 충분한 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답변 시간이 다소 좀 짧았던 점 다시 한번 기업평가 담당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저희 그 메일을 통해서 좀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예, 통합 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gowith@coffair.moa.kr 이쪽으로 질의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저희 좀 그 질의 내용 등이 좀 많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어서 표제에 설명에 관련된 질의라고 좀 타이틀을 달아서 기재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해당 질의 사항을 좀 신속히 파악하고 빨리 회신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전달 드릴 내용은 모두 전달 드렸고 마련된 순서는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1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마 협약 이행평가 요청 공문 만드시랴, 또 2월 들어서는 실적 자료 업로드 관련돼 가지고 실적 자료 또 만드시랴, 여러 가지로 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아마 현장 실사 가게 되면 각 기업 당사자분들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협약 제도 관련돼서는 상반기가 주 메인 업무의 그 시즌이기 때문에 협약 관련돼 가지고 1월부터 연초부터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또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명회 자리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